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본 방송은 바로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어제 오늘 아주 그 축구 팬들, 뭐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그 일반 국민 여론을 들끓게 한 그 축구 협회의 자살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헛발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축구 협회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잘 아실 테고, 지난 그 우루과이전 직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100명 넘는 그 기존에 징계를 받은 뭐 영구 제명을 포함해서 그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다 사면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48명인가 그 과거 승부조작으로 영구 제명을 받은 사람도 포함이 됐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승부조작으로 영구 제명당한 사람들을 슬그머니 사면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데요. 좀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그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해명 보도자료라고 할까요? 그 해명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여기입니다. 예. 어제 저녁 늦게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축구인 사면 의결에 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명하는 글이죠. 그런 논란에 대해서 이제 그 쟁점별로 해명한 글인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이 사면 논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하나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뭐 이렇게 사면하는 거 어떻게 보면 대한축구협회의 고유 권한이죠. 그들이 자율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뭐 하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근데 다만 그것이 국민 여론으로부터 뭐 절대적인 반대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승부 조작과 관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사면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뭐 지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달성했고 그래서 뭐 그 축구계 대통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축구인들로부터 수년간 이 징계받은 사람들 사면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사면을 하게 된 것이다. 또 이들이 오랜 시간 또 징계로 자숙을 하고 또 반성을 해왔다. 이제 그래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면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징계 사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그 크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비리 이 문제로 뭐 징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자숙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고 그러면 뭐 사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승부 조작으로 100여 명이 수사를 받았고 또 재판을 받아서 수십 명이 이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50명이 이제 영구 제명을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48명을 이제 사면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또 사안의 중대성 에 비춰봤을 때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이 보도자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들이 오랜 시간 자숙을 하고 충분한 반성을 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그
자료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축구팬에게 그러한 명분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뭔가 가시적인, 뭔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겉으로 이렇게 이들이 자숙하고 충분히 반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면을 했단 말이죠. 최소한 이러한 사면이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 48명 이번에 사면 조치를 받은, 과거 승부 조작에 연루됐던 그 사람들이 정말 지금 그 징계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반성을 하고 있고 자숙하고 있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잘못을 씻을 만한 어떠한 사회 공헌 활동, 또 축구 공헌 활동을 해왔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었단 말이죠. 그 예를 들면 그 프로농구의 강동희, 이름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강아무개 그 감독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러한 그 불법 스포츠 토토와 관련해서 이제 승부 조작과 또 관련해서 징계를 영구 제명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이러한 승부 그 스포츠 도박, 또 뭐 승부 조작, 이거에 대한 어떤 강사, 또 어떤 캠페인에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했거든요. 적어도 이번에 사면을 받은 이 축구 전직 선수들, 이 48명의 사람들은 그러한 활동을 과연 했는가? 그러니까 그 승부조작, 반승부조작 홍보대사로서 과연 그러한 공익적 활동을 그동안 해왔는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대한축구협회가 홍보를 못했었는지 아니면 실제 그러한 활동을 안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자료의 제시 없이 이렇게 사면을 그냥 하는 것,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축구팬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또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객관적인 어떠한, 또는 누구나도 이렇게 좀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소명 없이 그냥 이들이 자숙했다라고 해서 그냥 사면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후에 이러한 논란이 일어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과정에서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나왔습니다. 사면 대상자가 지도자, 심판,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또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마 여론이, 그럼 이들이 사면을 받았으니까 뭐 지도자, 거의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이들이 뭐 선수로 다시 활동하기는 어려울 거고, 결국은 어떤 뭐 스포츠 클럽, 축구 클럽, 뭐 지도자라든가 또 심판, 이렇게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여론도 부정적이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축구협회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사람들은 사면을 받아도 복권이 되진 않는다. 여기 나와 있죠. 처음부터 징계가 없었던 것처럼 모든 권리가 회복되는 복권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사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 징계자들은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여기 나오면 대한축구협회 등록 규정에 1년 이상의 징계 처벌을 받은 사람, 뭐 폭력, 성폭력, 승부조작, 편파 판정, 이런 것으로 1년 이상의 징계 처벌을 받은 사람은 지도자라든가 이러한 그 직위에 등록이 돼서 활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걸 근거로 해서 사면이 돼도 그 징계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활동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 규정에 이러한 그 징계와 관련한 사면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24조 사면 내용이 있습니다. 사면권 발의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면의 종류, 대상 등은 사면법상의 징계 사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면법상의 사면은 일반 사면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해당하는 일반 사면은 뭐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정가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축구협회 징계 관련해서는 징계의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다시 말하면 징계 그 전력, 징계 사유로 처벌받은 그 전과가 폐기된다는 거죠. 전과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면 법리에 의하면.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사면이라고 하면서 뭐 복권이 되는 것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면은 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복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사면이라고 얘기하면서 복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얘기하는 이러한 복권이 되지 않는 것이 되려면 사면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징계의 해제로 해제 조치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징계의 해제 조치, 징계 해제. 징계가 해제가 되면 그 징계가 풀어지지만 그 징계 전력은 그대로 유효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징계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해제 받은 사람은 일단 그 징계 전력은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 아까 그 얘기한 1년 이상 징계 받은 사람은 지도자로서 등록할 수 없다, 활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하십니까? 약간 법리적인 것이라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축구협회는 사면을 얘기를 하지만 정작 사면이 아니라 징계 해제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해명하는 복권되지 않는다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게 사면을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사면 조치의 배경과 관련해서 뭐냐면 축구계 대통합을 위해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재기를 부여하는 취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재기를 해주려면 뭐 지도자가 활동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앞뒤가 말이 않잖아요. 재기 활동할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이들은 다시 복권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말이. 말이 안 됩니다. 결국은 사면, 쉽게 말해서 복권해주는 사면을 하면서 논란이 되니까 그냥 억지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복권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억지로 지금 변명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면 조치 이후에 이 논란에 있어서 해명을 하는 것이 또 지금 거짓말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헛발질을 연속으로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뉴스에 보면 다시 이 사면 조치를 다시 심의하기 위한 임시 이사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사면 조치를 또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의 협회 행정이 과연 이 정도 수준인가? 그 안에는 글쎄요. 그 안에 사내 변호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축구협회 자문하는 변호사라든가 법무본이 있을 텐데 이러한
규범 체계를 이해를 하지 못했나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대한축구협회 대사면 논란과 관련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점을 팩트 체크 겸 인사이트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